보정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보정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것저것 넣지는 않고 딱 정해진 보정 레이어만 사용을 해요. 제가 많이 쓰는 보정 레이어는 사실은 제가 원래 혼자 그리면 레이어를 이렇게 세세하게 나누지 않아요. 보통 다 해서 10개 이하로 쓰는 것 같아요. 배경 없이 캐릭터만 그리면은 5개 이하로 쓰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채색 과정을 궁금해 하셔가지고 레이어를 이번에 따로 분리를 조금 해왔어요. 그래서 이쪽 보시면은 레이어를 다 한번 꺼볼게요. 이렇게 배경에 들어가는 레이어를 하나 하고요. 이제 러프 스케치죠. 원래 선화를 그릴 때 러프를 다 지우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러프에서 보이는 느낌과 선화에서 보이는 느낌이 되게 다르거든요. 근데 선화를 다 따버리고 채색에 들어가기 전에 러프를 다 지워버리면은 나중에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까먹어요. 그래가지고 러프를 좀 남겨두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러프에서 저는 바로 밑색을 칠해요. 밑색을 칠하고 그 다음에 이 밑색에서 바로 곱하기로 이렇게 한 톤을 깔아줘요. 이때 곱하기 넣었을 때 너무 어둡게 들어가면은 나중에 그림이 타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곱하기를 처음에 넣을 때는 나중에 수정하면 되니까 이제 옅게 한 톤 깔아준다는 느낌으로 넣고, 그 위에다가 오버레이나 조금 강한 빛을 넣을 때는 더하기 발광 같은 레이어로 빛을 넣어요. 일단 빛을 먼저 큰 덩어리로 넣고 그 다음에 그 덩어리 안에서 작게 깎아가면서 그림을 하는 편이에요. 곱하기는 보통 무슨 색으로 넣나요? 곱하기는 저희가 명암을 넣을 때 보통 빛은 난색, 그림자는 한색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빛은 난색으로 오고 저희가 약간 푸르다고 해야 되나? 세상은 살짝 푸르다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반사광이 보통 살짝 푸른빛으로 와요. 그래가지고 하늘도 푸르고, 그래서 이제 그림자는 보통 이제 한색 계열, 약간 햇기 도는 파란색이나 보라색 계열로 넣고 그 위에 빛을 넣었는데, 빛이 너무 동동 뜬다 하시면은 곱하기 색깔을 조금 더 난색조로 돌려가면서 수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색조 옮기면서 조금 더 이렇게 난색조로 이렇게 들어가셔도 돼요. 그냥 대부분 곱하기는 푸른색으로 넣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배경에 따라서 달라가지고, 배경이 뭐 이제 밤일 때도 있고 뭐 네온 사인이 조금 쨍하게 들어올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배경 상황에 따라서 넣으시면 돼요. 하지만 배경이 없고 그런 상황에서는 보통 살짝 푸른 쪽 계열로 넣는 것 같아요. 빛 같은 경우에는 원래 난색으로 넣는데 이게 지금 약간 눈이거든요. 그 눈보라가 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빛을 너무 난색조로 넣지 않게 전체적으로 살짝 채도 낮고 푸른기가 돌게 추워 보이게 그렇게 구상을 했어요. 그래서 빛도 지금 보시면은 컬러 서클 열고 굉장히 한색으로 들어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살짝 추워 보이게. 뭔가 얼굴이나 이런 피부색이 너무 좀비 같다, 그러니까 너무 탁해서 죽은 색 같다 하시면은 곱하기해서 이제 곱하기 했는데 지금 굉장히 푸른색 계열로 들어가 있죠. 살짝 난색으로 돌릴게요. 따뜻해 보이는 색깔로 살짝 돌려서 이 그라데이션 눌러가지고 이쪽에서 지금 빛이 오고 있으니까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살짝 넣어주시면은 혈색이 조금 도는 느낌이 있죠. 근데 저는 지금 죽은 피부색을 연출한 게 맞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면은 살짝 수정하는 걸로 하고 뺄게요. 에어브러쉬로 넣으셔도 돼요. 에어브러쉬로 넣으셔도 되는데, 에어브러쉬라는 게 되게 필압에 조금 예민해요. 그래가지고 일정하게 넣고 싶으시면은 그라데이션으로 넣는 거를 추천을 해요. 하지만 이제 얼굴이라던가 뭐 이런 뭐 부분적으로 밝히고 싶을 때는 에어브러쉬로 넣는 게 맞기는 해요. 지금 선화 레이어를 한 상태예요. 저 여기서 러프 한번 꺼볼게요. 러프 끄면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지금 다 색깔 삐져나와 있죠. 이거 삐져나와 있는 걸 정리를 하면서 채색을 시작을 할 거예요. 이렇게 러프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겹쳐지고 튀어나와 있는 이런 손 같은 부분은 저는 선화를 따로 따요. 지금 선화 이렇게 따로 따고 있죠. 왜냐하면은 이런 손 같은 부분은 나중에 그림을 그려 나가는 과정에서 조금 튀어 보일 때가 있어요. 너무 크다던가 너무 작은 것 같다던가. 그래가지고 이런 손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해서 크기를 줄이고 늘리고 약간 돌려볼 수 있게 따로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그리고 보정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보정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것저것 넣지는 않고 딱 정해진 보정 레이어만 사용을 해요. 제가 많이 쓰는 보정 레이어는 오버레이랑 색상번을 보시면은 이 색상번이랑 여기 성형번 그리고 오버레이 이렇게 세 가지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세 개 다 이제 색상번이랑 오버레이 같은 경우는 좀 대비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보정 레이어 끈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보정 한번 켜볼게요. 보정 키면은 이제 조금 더 대비감이 높아지고 조금 더 한색조로 들어갔죠.
있었죠. 아까 전에 제가 이제 곱하기 레이어에서 피부색 너무 죽은 것 같다 하시면은 이제 곱하기로 조금 난색조로 돌려가지고 혈색을 조금 주라고 했는데, 사실 그거 보정 단계에서 해도 괜찮아요. 지금 보정 단계 레이어 보시면은 레이어 색 추출 해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은 완전 한색, 근데 이쪽은 살짝 이렇게 돌아가 있죠. 그래가지고 여기 얼굴 쪽 이쪽은 빛이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살짝 난색으로 이렇게 보정을 했어요. 보정하는 방법도 사실 되게 여러 가지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오버레이를 씌우거나 하는 보정 방법을 선호를 해요. 보정을 너무 다양한 색깔로 너무 이렇게 많은 레이어를 써서 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이 정도로만 하고 있어요, 보정은. 일단은 러프 잠깐 끄고 이제 삐져나와 있는 부분 정리를 좀 하면서 밑색 정리를 해볼게요. 사실 저는 이 정도 그림이 진행이 되었으면은 그냥 다 합쳐버려요. 곱하기랑 이런 것들 밑색에. 그래서 일단 밑색에 곱하기 합칠게요. 합친 레이어, 빈 레이어 잠깐 꺼주고 바로 채색에 들어갈게요. 흰자 칠할 때 여러분이 흰자라고 하시면은 완전 진짜 하얀색, 진짜 하얀색으로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근데 사실 그림에서 흰자가 이렇게 완전 하얀색 명도가 쫙 올라간 이런 하얀색으로 넣으면은 좀 부자연스러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곱하기 합친 이 레이어에서 색 추출을 해요. 색 추출을 하고 여기서 채도만 살짝 빼고 명도를 살짝 올린 이 정도 값으로 이제 흰자를 넣어주고 있어요. 흰자 넣을 때도 너무 경계 가지 않게 피부색과 너무 경계가 지지 않게 이 정도만 넣어주셔도 나중에 그림을 완성을 했을 때 이게 흰자라는 정보값이 충분히 전달이 돼요. 그래서 너무 생 흰색으로 넣지 않는 걸 추천을 드려요. 여기 손 선화 레이어 잠깐 끄고 빈 부분 채울게요. 제가 이 손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따로 그림을 그리게 되는 이유가 아까 전처럼 이제 중간중간에 수정을 하기 편하다는 것도 있긴 한데, 이런 거를 매주 같은 걸 하다 보면은 분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조금 습관을 조금 들여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채색이 오래 걸리는데 안 예쁜 이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림자가 타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배경과 어울리지 않는 색감, 세 번째로는 캐릭터와 어울리지 않는 색감을 선택을 했을 때 처음부터 이제 틀어졌다고 하죠.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이제 밀도를 쌓고 이렇게 공을 들여서 채색을 해도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한번 채색을 할 때 저처럼 이제 러프에다가 이제 컬러 러프라고 하죠. 밑색을 칠하고 곱하기를 위에 씌워보고 빛을 위에 씌워보고 해서 먼저 이제 조정을 조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선화에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어느 정도 이제 보증이 되어 있는 그런 방법이니까. 옷주름과 옷주름에 필요한 선화의 기법과 채색을 알고 싶다 하시는데, 옷주름은 선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옷주름을 먼저 선으로 넣어버리면은, 지금 보시면은 저 여기 이 어깨 이쪽 부분 옷주름 선으로 하나도 안 넣었잖아요. 선으로 먼저 넣어버리면은 나중에 채색할 때 그 선만 보고 채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화를 할 때 옷주름을 이렇게 자잘자잘하게 넣진 않아요. 나중에 이제 채색 과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채색을 하면서 넣는 편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옷주름을 넣고 싶으시면은 그 옷만 그리는 면 크로키 같은 거 해보시면은 되게 좋아요. 선 안 쓰고 진짜 그 면만 그리는 거예요. 어떤 면이 어느 정도 크기로 있는지, 어떻게 접혀지는지 그런 것들을 먼저 보시면 되게 좋아요. 재질 따라 달라지는 거 어렵다. 재질 따라 달라지는 거 어렵긴 해요. 재질 따라 달라지는 옷주름도 어렵긴 한데, 사실 재질은 이제 채색이 조금 더 까다롭긴 하죠. 근데 두께감 정도로만 표현을 해도 선으로 그리는 옷주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후드티랑 얇은 셔츠랑 두께감 차이를 조금 드러내는 게, 그런 정도만 해도 선화의 옷주름은 괜찮을 것 같아요. 재질 같은 거는 이제 채색할 때 넣으면 되는 거니까. 피부가 회색에 가깝다. 피부색이 특이하다. 피부색은 사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피부색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피부색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약간 이런 밝은 살구색을 생각을 하시겠죠. 크게 좀 그릴게요. 이런 밝은 살구색 생각을 하시잖아요, 보통. 근데 이게 내가 어디에 서 있냐, 이 캐릭터가 어느 곳에 서 있냐에 따라서 그 반사광도 들어오고 해서 되게 영향이 많이 가요. 그래가지고 저희 곱하기 켜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드릴게요. 곱하기 레이어 한번 켜서 이 캐릭터가 지금 살짝 밤이에요. 자, 밤에 캐릭터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림자가 일단 밤이니까 굉장히 어둡겠죠. 어두운 그림자. 곱하기 넣었어요. 자, 곱하기 넣고 이제 이 피부 색깔 스포이드로 한번 찝어볼게요.
그러면은 피부색인데 이런 컬러가 나오게 되고, 이 사람 지금 푸른 하늘 아래 서 있어. 푸른 하늘 아래 햇볕이 조금 세고 푸른 하늘 아래 서 있다 하면은 살짝 요런 컬러가 들어갈 거예요. 빛과 받는 경계 부분은 빛이 엄청 세게 들어오고 있으니까 살짝 이렇게 밝아지겠죠. 그래서 이것도 스포이드 찍어보시면은 살짝 요런 느낌. 그래서 같은 피부색이지만 이 캐릭터가 처한 환경이나 어디에 서 있는지에 따라서 피부색은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저쪽으로도 갈 수 있고, 이 캐릭터가 무슨 엄청 이렇게 빨간 무슨 바 같은 데 있으면은 막 조명도 빨개요. 그러면은 빨간 조명이니까 붉은 색상으로 들어가면은 이것도 스포이드 찍어보면은 사실 이렇게 빨갛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 같은 피부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다시 그림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지금 이 캐릭터도 엄청난 눈보라 속에 되게 차가운 겨울, 하늘도 잘 안 보이는 그런 환경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피부색이, 여기서 피부색을 아까 전처럼 이런 밝은 명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피부색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보면은 되게 그 배경하고 되게 둥둥 뜨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는 피부색을 써주시면 돼요. 제가 아까 전에 밑색에 곱하기를 한 톤 깐 것도 그거와 같은 이유예요. 빛 깔려있는 상태, 이제 빛을 한번 깎아볼게요. 빛을 깎는다는 게 무슨 표현이냐면, 이렇게 빛이 있을 때 처음에 빛을 넣을 때는 이렇게 완전 덩어리로 넣거든요. 그냥 이쪽으로 지금 빛이 오고 있으니까 덩어리로, 아예 덩어리로, 여기 얼굴 쪽에 이만큼 빛이 지겠다.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으니까 여기 목 아래쪽은 그늘이 질 거고, 여기 가슴 쪽은 덩어리로 빛이 들어오고 있겠다. 그리고 이쪽도 같이 이쪽에서 이렇게 빛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빛이 들어가고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처음에는 엄청 덩어리로 넣어요. 엄청 커다랗게 덩어리 넣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얼굴 부분에 맞춰가지고 깎아요. 여기 콧대가 아마 요렇게 있겠죠. 요렇게 콧대가 있을 거니까 이쪽은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들어가 있고, 여기 눈 앞쪽은 들어가 있으니까 들어가 있을 거고, 이 콧대 있는 쪽, 이쪽 살짝 지우고, 눈은 살짝 여기 중앙이 튀어나오는 게 맞으니까 이쪽은 살짝 밝혀줘요. 약간 태페미가 있는 남자 캐릭터를 그릴 때에는 여기 눈 밑에 이렇게 앞쪽에 그늘을 조금 넣어주면은 살짝 인상을 살짝 찌푸린 느낌이 나면서 굉장히 차가워 보이거든요. 여기 머리띠라고 일단 그냥 할게요. 이 머리띠 쓰고 있는데, 이 머리띠 지금 이마에 딱 붙어 있죠. 앞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머리띠 같은 거 그릴 때는 명암을 진짜 조금만 넣어도 돼요. 그림자 진짜 조금만, 이쪽도 정말 조금만 깎아주시고, 우선 1차 명암 정도. 이 목도 칠할 때 여기 여러분들이 많이 그리는 이 선 있잖아요. 이 근육선의 이 안쪽 부분을 다 이렇게 그림자로 넣어버리시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실제로 여러분들의 목을 만져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사이가 그렇게 움푹 들어가 있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림자를 너무 세게 넣지 않도록 조심을 조금 하면서, 이제 이 정도 했으니까 빈 레이어 합칠게요. 명도 조금 더 어둡게 해줄게요. 이거 지금 어떤 기능이냐면, 이렇게 편집에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색조 보정 란이 있어요. 여기 색조 보정에서 밝기 대비, 색조 채도, 명도 이거 다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다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저는 톤커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래쪽이 이제 어두운 부분, 그리고 여기 위쪽이 밝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두운 부분을 조금 더 어둡게 살짝 내리고 싶어가지고 이쪽 부분 살짝 내릴게요. 살짝 내리면은 어두운 부분이 조금 더 짙어지면서 대비감 조금 커졌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봐주고, 이렇게 재봉선 같은 거 표현하실 때 이 재봉선 쪽에도 명암을 많이 말고 이렇게 살짝 주시면은 조금 더 이제 여기가 들어가 있다는 느낌이 나면서 조금 더 재봉선의 느낌이 많이 나요. 후드티 같은 거 그릴 때 이렇게 명암 좀 짙게 주시면은 조금 더 두께감이 느껴지게 표현이 돼요. 이제 저는 레이어 합쳐서 진행을 할 건데, 아무래도 얼굴 부분은 너무 죽은 색이면은 조금 그러니까 이쪽 부분만 이제 스포이드로 색 추출해가지고 살짝 난색으로 돌려서, 이때 이렇게 부분적으로 바꿀 때는 에어브러쉬 쓰시는 게 좋아요. 에어브러쉬 한 번에 콕 찍지 마시고 살짝 살아있는 사람이란 걸 알려주기 위해 살짝 넣을게요. 어떤 부분에는 어떤 기능, 어떤 부분에는 어떤 도구, 이렇게 자기만의 룰을 조금 정해놓는 게 좋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으면은, 이제부터 저는 순서를 정할 때 항상 얼굴부터 만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얼굴을 먼저 만져줄게요.